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진짜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카톡 친구 목록에 수백 명씩은 있을 겁니다. 단톡방도 여러 개 들어가 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급할 때 밤 11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카톡으로만 안부 묻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정작 힘들 때 찾아올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사람 사이의 정은 점점 더 얕아지는 것 같습니다.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도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사람 구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책에서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필요 없거든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입에 담는 말, 이것만 보면 다 보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영혼 그 자체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말에는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확 바꿔줄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그들이 쓰는 말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사람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고맙습니다입니다. 너무 뻔해서 김 빠지셨나요? 아니에요. 이 뻔한 걸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편의점 직원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고도 그냥 앉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마누라가 밥 차려줘도 물 갖다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남편들 수두룩하죠. 저도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국회의원님들, 감사하게도 여러 분야의 높으신 분들하고 인연이 닿았는데요.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큰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참 한심한 일이에요. 고맙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써준 것도 이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에는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분 좋죠. 그 사람한테 또 뭔가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감사의 말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또 다른 고맙다는 말을 부르고 마치 물에 돌 던졌을 때 파문이 퍼지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병이에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 자식이 부모 말 듣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 관계가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했는데 아무 고마움도 못 느낀다면 어떻겠어요? 웬만큼 착한 사람 아니고서는 다시는 그 사람 위해서 뭘 하고 싶지 않겠죠. 그게 몇 년 쌓이면 관계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지고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줄줄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이라는 게 행복을 불러오는 주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소중히 하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확실히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미안합니다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남자 어른들한테 많더라고요. 뭐 편견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봐왔으니까요. 자존심이 방해를 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심하면 아예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참 보기 민망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그래도가 입에 달고 삽니다. 뭔가 지적을 받으면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무조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돌리기도 잘하죠. 자기 실수를 얘기하면 당신도 예전에 그랬잖아 하면서 상대방 과거를 끄집어내거나 논점을 흐리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정말 꼴불견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정말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에 매달려서 사과를 못해요. 강한 사람은 쿨하게 고개 숙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사과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사과하면 뭔가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과는 얻는 겁니다. 상대방 신뢰를 얻고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그 경험에서 배워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못하는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잃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려고 훨씬 더 큰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좀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거기 되게 엄격한 아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으셔서 가족들한테도 자기 방식을 강요하셨어요. 아들이 장래 희망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 하시고 아내 의견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맨날 얼어붙어 있었죠. 손찌검까지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워낙 고집이 세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집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꺼져 하고 밀쳐내셨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 말이 그제야 아버님 가슴에 꽂힌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아들한테 찾아가서 평생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셨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했다라고요. 그 한마디로 몇 년 동안 꼬여있던 부자 관계가 풀렸습니다. 둘이 눈물 흘리면서 꼭 껴안았다고 해요.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배워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과 못하는 사람은 작은 자존심 안에 자기를 가둬버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장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맙다와 미안하다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제대로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물어보세요. 최근에 누군가한테 제대로 고맙다라고 말해보셨나요? 목에 걸린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 있으면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한마디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하겠습니다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멋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큰 각오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툭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의할 때 묵직한 침묵이 흐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좀 맡아줄 수 있겠나 하고 상사가 물어봅니다. 그럼 다들 고개 숙이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죠. 자기한테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투명인간 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면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귀찮은 일에서 도망치고 싶은 동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책임지기 싫고 실패하기 싫고 쓸데없이 일 늘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속에 엄청난 각오와 용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책임이 자기를 성장시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손을 드는 겁니다. 반대로 책임에서 계속 도망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자리 걸음이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건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못 얻고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잘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경험한 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연극 주연을 맡기로 한 배우가 공연 사흘인가 나흘 전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절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이 발칵 뒤집혔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엄청난 대사량의 어려운 동작까지 그걸 사나흘 만에 해내야 하는 거예요. 다들 나는 무리다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건 공연 취소구나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단역만 하던 젊은 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게 시켜주세요.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습니다. 걔는 아직 무리다. 망신만 당한다. 자기들은 손도 안 들었으면서 참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흘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연습했습니다. 선배들한테 계속 배우면서 온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필사적으로 외워댔어요. 저도 그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차갑게 굴던 선배들도 하나둘씩 연습에 같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친구 근성은 인정한다. 대단하다 하면서요. 그리고 공연 당일 그 젊은 배우가 해냈습니다. 정말 멋지게 해낸 거예요. 관객들한테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친구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 한마디가 주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크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가줄 진짜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동료가 해주는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잘 됐네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성공했을 때, 승진했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잘 됐다고 말해주는 사람, 이게 의외로 적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남의 불행에는 쉽게 동정합니다. 힘들었겠다, 안 됐다, 이런 말은 잘해요. 그런데 남의 행복, 특히 가까운 사람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골치 아픈 감정이 끼어들거든요. 저는 이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질투 덩어리 같은 세계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누가 잘 되면 발목 잡으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요. 그런 세상에서 잘 버텼다 싶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순수하게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옆집 아들이 서울대 붙었다고 자랑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를 찌릿한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는 비교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못했다. 이렇게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혼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릇이 큰 사람, 영혼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질투라는 독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행복과 내 행복은 별개라는 걸 알거든요. 누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을 나도 같이 나누어 갖고 같이 기뻐하면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몇 배로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잘 됐네, 축하해, 대단하다. 이런 말을 맑은 표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커집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응원해주고, 성공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안심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뭘 해도 죄책감만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행복해지는 게 미안해지고 도전할 용기까지 사라집니다.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인간관계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겠다는 건 무리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축하의 마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도 꼭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희망, 참 좋은 말이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힘이 막 솟는 느낌? 그렇게 여러분한테 힘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야. 괜찮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인생이 매일 화창한 날만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폭풍우 치는 날이 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사람 관계가 꼬일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럴 때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힘든 상황에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 아예 일어설 힘을 꺾어버립니다. 반대로 괜찮아.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생깁니다. 이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실제로 그 차이가 훨씬 큽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말, 이게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이걸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도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이런 인생의 진리를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바로 안 되겠다. 그만둬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 지치기만 합니다. 절망은 전염됩니다. 바람처럼 주변 사람한테 옮겨가요. 한 사람이 한숨 쉬면 주변 사람도 한숨 쉬고, 한 사람이 포기하면 주변 사람도 포기하는 분위기 되어버리죠.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희망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힘이 나고, 한 사람이 앞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고개를 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의식 잃은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도 손 놓고 가족도 울기만 해요. 주변에서 다들 이제 안 되겠다고 포기할 때 매일 병문안 오는 친구가 여인 손을 잡고 계속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는 이런 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좋아질 거야. 꼭 그렇게 될 거라고요. 처음엔 힘없이 고개만 흔들다가 그 흔들리지 않는 말이 매일매일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에 작은 빛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의사도 놀랄 만큼 회복을 보입니다. 뻔한 전개지만 여러분도 비슷한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말의 힘, 믿어주는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분명 좋아질 거라고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사람은 상상 이상의 힘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괜찮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재능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내 주제에 뭘 하면서 움츠러들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는 못 부르고 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발언을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부터인가 자기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분명해요.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는 안 돼. 능력 없어. 그만둬라.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상사한테, 친구한테.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누구라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재능의 싹이라는 게 아주 약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 쬐게 하고 잘 크라고 얘기해주면 쑥쑥 자라요. 그런데 어차피 시들 텐데 쓸데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시들어가요. 사람도 똑같아요. 너라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잘한 사람하고 너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잘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뻔합니다. 말이라는 게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괜찮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 사람 말이 여러분 안에 잠든 힘을 끌어냅니다. 아직 스스로도 모르는 재능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빨리 멀리 하세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안 돼, 그만둬. 이런 말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가능성이 점점 오그라듭니다. 그 사람들도 악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다면 똑같습니다. 거리를 둬야 합니다. 말이라는 건 운명의 설계도입니다. 밝은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 쓰면 인생이 그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펼쳐집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 맨 처음에 있는 게 말입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하니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안 돼 하면 머리가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면 머리가 잘 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쓰는 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말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괜찮아,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해주세요.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래 할 수 있어 하면서 등을 밀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로 또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뀌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한테 보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정말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멋있는 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다 특별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진짜 귀한 겁니다. 말은 운명의 설계도라고 했죠. 여러분이 쓰는 말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의식해서 좋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제 얘기 들으셨으면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말해준 사람,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격려해준 사람. 한 명이라도 떠오르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항상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좋은 인연을 더 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